안녕하세요.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 첫 번째 사이트인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2016년 12월쯤에 오픈했었고,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운영 중인 사이트를 그대로 포토샵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단 이미지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주제와 사진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NS 스토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 각각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 컨텐츠,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코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해야 될 곳과 코딩하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 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프레임으로 해서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크롤 된 부분,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이게 이 위아래 이 데이터 부분까지 해서 전부 다 트위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코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SNS 스토리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코딩이 없는데요. 우선은 배경 이렇게 이미지 깔아주고 제목 부분 해주고, 그리고 각각 세 가지의 영역과 그 제목 부분만 만들어주면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를 우선 잘라야겠죠. 전체 이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자르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비주얼이죠. 자, JPG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저장할 부분이 이 블로그, 이 동그란 블로그 모양 타이틀과 그리고 이 오른쪽 화살표 부분 있죠. 이 화살표 부분만 이미지로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어난 부분 보완하고요. 딱 맞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꼼꼼함은 좀 필요합니다. 다시.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부분 저장을 하고요. 우선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GIF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H4가 되겠네요. 블로그 되고, 다음에는 밑에 화살표 부분이죠. 이 화살표 부분을 따로 복사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기 때문에 PNG로 하고 배경 화살표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슬라이스는 모두 끝났고요. 바로 HTML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DIV로 시작이 돼야 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래서 총 div를 우선 감싸는 거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SNS라는 div를 만들고 다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div를 가운데에 만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목을 달아야겠죠. 두 번째 제목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띄워준 것은 자간으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카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카피는 피옷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흰 상자가 있죠. 흰 상자가 각각 3개씩 있는데 이것도 3개로 하나를 묶어서 div에 묶은 다음에 각각에 하나씩 div 하나하나에 총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우선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붙이기로 해서 다른 점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공통은 이 제목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지가 제가 이걸 이미지로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미지로 임시로 넣어 놓고, 그리고 두 군데는 버튼이 있고 한 군데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제목과 이미지 그리고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목이 먼저 들어왔죠. 제목을 넣어 주고요. 텍스트는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고요. 자, 대체 텍스트는 넣지 않겠습니다. 임시로 들어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다음에 버튼이 있죠. 버튼을 임시로 넣고요. 텍스트는 나중에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박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전부 다 넣었고요. 이것을 복사 붙이기로 해서 같이 넣어 놓고, 이젠 각각 다른 부분만 복사 붙이기로 해서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름도 바꿔주고요.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텍스트를 넣도록 합니다. 마지막에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HTML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곳은 이 블로그 같은 경우 밑에 텍스트까지 추가로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요소로 해서 텍스트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코드를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이 아이디와 그리고 이 박스에 각각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이 세 가지의 공통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각각 클래스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SNS1 그리고 2, 3 해서 각각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CSS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D SNS였죠? ID SNS로 해서 이제 볼 텐데, 이 전체에 이제 배경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배경은 비주얼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가운데에 위로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안에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div 요소, 자식의 div 요소를 선택해서 위에처럼 똑같이 가로 사이즈와 가운데 정렬 렐러티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경 이미지도 잘 들어갔죠. 자, 위에 틀어지는 부분은 다 완성을 시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SNS 스토리 이 부분부터 해야겠죠. 우선은 H2죠. 그리고 P입니다. H2와 P를 가지고 할 텐데, 우선 H2에 위에 여백이 있어요. 위에 여백을 한 74픽셀 주게 되고요. 밑으로 여백을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74에 20 주도록 할게요. 자식의 H2 요소였죠. 패딩을 74에 20픽셀로 하고요. 가운데 정렬이었어요. 그리고 흰색이 되었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봐야겠죠. 글씨 크기는 58픽셀이네요. 58픽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간이 있었는데 자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선 글씨가 많이 굵죠. 원본 디자인에 비해서. 그래서 굵은 글씨를 좀 해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간은 20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굵기 해제해주고요. 잠시만요. 폰트 웨이트 노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간이랑 이젠 모두 해결이 됐죠. 폰트 굵은 것도 해제가 되고, 다음에 이 텍스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현재 18픽셀이네요. 18픽셀을 가지고 할 테고요.
그리고 자식의 P요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18픽셀에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식으로 지금 div의 자식의 H2, div 자식의 P요소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선택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안에 박스 할 차례죠. 이 박스가 현재 div 3개로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HTML에서 지금 클래스 SNS 박스라고 주었고 각각 클래스명 주었죠. 우선 각각 클래스명 준 이유는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우선은 공통 부분은 따로 자식 선택자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NS 박스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NS 박스인데 우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각각 한쪽으로 옆으로 다 배치되어 있죠. 우선 div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록 요소라서 현재는 다 떨어져 있지만 옆으로 붙이기 위해서 SNS 박스에 있는 자식의 div를 가지고 플로우 레프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근데 배경 이미지가 사라진 이유는 그 플롯존 부모는 세로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이 텍스트, P요소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만 배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플롯존 부모, 즉 이 SNS 박스에 클리어를 시켜줘야겠죠. 제가 클리어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클리어 클래스는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클리어 보스도 들어있고 뒤에 애프터 콘텐츠 클리어 보스를 만들어서 따로 부모의 높이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각각 배경색이 있었죠. 배경색을 우선 넣어주고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가로 사이즈가 있어요. 똑같은 가로 사이즈가 각각 있고,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넓혀줄 수, 조금 띄워줄 수 있는 여백을 주었습니다. 우선은 가로 사이즈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370픽셀이고요. 그리고 여백은 45픽셀이네요. 370에 45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사이즈죠. 370에 여백은 마진으로 주겠습니다. 패딩으로 주게 되면 가로 사이즈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경색까지 플러스가 돼서 더 넓은 흰색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패딩과 가로 사이즈가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고, 마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 여백이기 때문에 이 박스와 박스 사이의 여백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박스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우선 왼쪽으로 마진 줬기 때문에 이 마진을 처음에 있는 div는 마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전체 박스의 왼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이 처음에 있는 div 옆에는 이 마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거를 시켜 볼게요. 우선 처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퍼스트 차일드로 잡게 되고 마진을 초기화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 박스 전부 다 옆으로 올라오는 걸 보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지금 P 요소와 밑에 박스와 간격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7픽셀이네요. 그러면 SNS 박스의 위로 패딩을 47픽셀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고 좀 떨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흰색 박스의 높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높이를 줘서 모두 다 같은 크기인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픽셀이네요. 그러면 이 div죠. 이 div의 높이를 줘서 500픽셀로 넣어서 전부 다 같은 크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이미지와 이 버튼들 그리고 이 제목들은 다 왼쪽에 붙었죠. 다 왼쪽에 붙고 여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
제목은 가운데 정렬이고 그 전에 이 좌우측에 여백이 있죠. 우선 전체적으로 여백을 똑같이 줘서 공통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으로 여백이 50픽셀, 그럼 우측도 50픽셀이겠죠. 자, 50픽셀, 좌우측 50픽셀에 위로는 40픽셀이네요. 50에 40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의 패딩이 40픽셀에 50픽셀에 밑에는 우선 주지 않을게요. 가로 사이즈가 50픽셀이 좌우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50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좌우측 합한값 100픽셀을 빼주게 됩니다. 자, 위로 40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로값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빼줘서 46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여백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 제목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박스 전부 다 제목의 색상이 달라요. 하지만 같은 게 있죠. 모두 다 가운데 정렬에 크기가 같고, 자, 크기가 같고 밑에 여백도 한번 재볼까요? 여백은 각각 다르네요. 우선은 여백은 우선 다 주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블로그 쪽만 여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운데 정렬의 크기와 여백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기는 21픽셀이고 여백은 20픽셀입니다. 21에 20. 그러면 div의 H3 요소죠. H3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21에 여백이 20이죠. 아래로 20픽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다 같은 크기에 밑으로 여백도 같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텍스트만 좀 다르죠. 가운데 텍스트는 여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백을 우선 초기화를 시킬게요. 초기화를 시키기 전에 저 div의 클래스명이 있었죠. SNS 2번이었어요. SNS 2번에 패딩은 제거를 해줍니다. H3에 패딩을 제거를 해서 다시 여백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여백이 들어가 있지만 이 클래스를 준 선택자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10점이 더 높음으로 이 여백은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P 요소만 다시 선택을 해서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P 요소는 14픽셀의 컬러가 이 컬러네요. 그러면 SNS2에 있는 P 요소를 잡아서 폰트 사이즈 현재 몇 픽셀이었죠? 14픽셀의 컬러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컬러를 넣어서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을 넣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다음에 위아래로 여백을 좀 더 줄게요. 위아래로 여백은 여기 9픽셀에 밑으로는 19픽셀이네요. 9픽셀에 19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9픽셀에 19픽셀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 이미지가 좀 빠졌네요. 이미지 좀 보완할게요. 자, HTML로 다시 와서 이미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H3죠. H4로 해서 이미지를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자, H4로 해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가 있죠. 대체 텍스트 블로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이미지 들어가 있고 밑에 이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갈 앞으로 이 데이터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각각 제목마다 우선 색깔을 한번 따로따로 넣어 볼게요. 우선 제가 클래스를 각각 줬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에 있는 H3만 잡으면 될 것 같죠. 우선 두 번째에 있는 H3를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색상부터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우선 두 번째 색상은 컬러가 복사한 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러도 필요하죠. 세 번째 박스에 있는 컬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각 색상을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자, 복사 붙이기로 해서 각각 색상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각각 10점씩 더 높은 클래스를 넣기 때문에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트위터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버튼들이죠. 이 버튼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들 링크인데 이 링크들의 이 공통점을 좀 찾아야 돼요. 첫 번째로 공통점은 우선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다. 그리고 같은 색상의 같은 크기. 그리고 버튼도 색상은 다르지만 같은 크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 다른 점만 우선 따로 해볼게요. 현재 이 SNS 박스 안에 있는 자식의 div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A 요소를 잡고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가운데 정렬, 그리고 컬러는 흰색에 폰트 사이즈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배경 이미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흰색, 폰트 사이즈 한번 각각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로, 세로 크기가 버튼은 270에 43이네요. 각각 수치를 넣어주고 폰트 사이즈는 흰색에 12.5네요. 12.5픽셀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 박스가 들어왔는데 현재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흰색으로 놔서 그래요. 우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의 줄간격에 그대로 크기를 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도 되죠. 근데 가로 사이즈와 높이는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서 넣어주고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꽉 찼는데 가로 사이즈는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블럭 요소가 기본적으로 100%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미지 영역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래그를 좀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텍스트가 오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선 다른 부분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부분은 이 이미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각각 배경색이 다르죠? 그러면 각각 박스에 제가 이미 div에서 이름을 넣어놨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각각 링크의 배경색이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선택을 하고 배경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자와 그 속성을 이미 미리 넣어놓고 값은 복사 붙이기로 각각 넣어둘게요. 스포이드로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다른 클래스를 지정해서 각각 다른 것만 이렇게 넣어놓고 같은 거, 크기와 텍스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정렬은 다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이 텍스트 간의 간격도 다르죠. 그래서 이미지와 버튼 간의 간격을 10픽셀로 해서 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으로 해서 떨어뜨릴게요. 자, 이젠 다음으로 위아래 선이 있네요. 이미지 위아래 좀 선을 좀 넣어볼까요? 밑으로만 선이 있네요. 밑에 선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포함해서 이미지를 안 잘라서 우선 선을 그냥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밑으로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까지 넣어서 맞춰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 이미지와 이 제목과 위에 이미지랑 또 여백이 있네요. 우선 보겠습니다. 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에 여백이 15픽셀 이미지와 위로 해서 패딩을 줘서 위로 15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맞게 되는데 자,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두 번째 이미지를 주지 않고 H4 안에 있는 이미지의 밑으로 좀 여백 주겠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H4 안에 있는 이미지는 선이 필요 없죠. 우선 선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패딩을 밑으로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패딩은 필요 없게 되죠. 사실 이 이미지는 현재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 임시로 넣어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미지를 다시 제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오른쪽 이 화살표를 할 텐데, 이 화살표라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뭐 이미지, 이 배경 이미지로 넣어서 각각 왼쪽으로부터 계산해도 되는데요. 우선 그렇게 넣어볼까요? 우선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제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인데 그 공통 백그라운드 컬러로 할게요. 이쪽은 백그라운드 컬러로 하고, 그냥 백그라운드 속성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전부 다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라고 하고요. 백그라운드 URL로 들어가고, 체크 표시 있죠? 화살표를 넣고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왼쪽 이제 픽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미지가 올 위치는 왼쪽으로부터 236 픽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모두 같은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꾼 이유는, 우선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그냥 백그라운드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미지가 전부 다 무시를 하게 돼버려요. 얘가 10점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백그라운드로 하게 되면, 서로 백그라운드로 하게 되면 같은 곳을 전부 다 지정하는 거라서 뒤에가 먼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무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로 직접적으로 색상만 따로 빼고, 그전에는 전부 다 그냥 넣는 것이죠.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컬러도 포함되어 있지만 뒤에 게 10점이 더 높아서 컬러나 이미지나 같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NS 스토리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이 푸터 부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퀵 메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퀵 메뉴 부분까지 푸터 부분 할 때 같이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